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2월 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가격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1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가들의 다양한 시나리오, 가격 시나리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같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금 채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C의 CEO 벡트가 2020년에 핵심 과제는 소비자 채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 계획들 보도록 하고, 그리고 미국의 SEC 위원인 그 한 분이 이 토큰 세일에 3년 규제 유예 기간을 줘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알트코인의 점유율 지금 상승 상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지금도 계속 조금씩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9,976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단에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했던 그 선까지 10,000달러 선 가까이 지금 붙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뭐 이런 변수들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9,900달러 선 그리고 9,800에서 9,600달러 선까지도 이제 내려갈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자, 아래 근데 이제 지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유지시켜주고 떨어지더라도 지지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또 출현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상승 쪽으로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그것도 기대를 지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RSI가 현재 70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제 과매수 국면에 살짝 진입해 가는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국면에서 과연 살짝 이 과매수 국면에서 아래로 조정이 나올지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우선 제이콥 캠펠드의 이제 아마 분석인데요. 비트코인 전망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나누어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게 재미난 건데 10,000달러 선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다들 10,000달러를 돌파하느냐 아니냐를 계속 이 언론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언급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첫 번째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패턴은 이제 속임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러 선을 살짝 깹니다. 위쪽으로 깨고 올라가서 다시 그 10,000달러 선을 깨고 내려오는 형태. 그래서 페이크 브레이크 형태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상승 쪽으로 살짝 턴하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급락시켜 버리는 이런 양상들이 과거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저항선이라고 작용하는 이 10,000달러 선을 살짝 돌파한 후에 그 다시 내려가는 흐름들을 기대를 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0,000달러 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돌파하자마자 바로 11,000달러 선까지 그냥 급속하게 상승해버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에는 완벽하게 그냥 상승을 쭉 해버리거나 아니면 살짝 속임수가 나와서 내려와 버리거나
이런 이제 두 가지 패턴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상승 패턴이 나온다면 11,000달러 선까지 급속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이제 비슷한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2019년도에 나왔던 패턴들이 이런 패턴들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왔을 때 급격하게 한 번에 또 상승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계속 더 이상 잡을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냥 한 번에 올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있고, 아니면 올렸다가 살짝 내려버리는 이렇게 속임수 패턴들이 있고, 이런 이제 두 가지 패턴들이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트레이딩 알케미스트의 암호화폐 분석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이 상단에서 이제 그 저항선을 이 트렌드 라인에서 이제 맞고 10,000달러 선까지는 잘 이제 저항선을 맞고 내려오는 흐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23달러 선을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서포트 레벨이 있기 때문에 9,423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위쪽에 트렌드 라인으로 지금 서포트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교차되는 9,423달러의 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결국에는 10,000달러 이상으로 반등하는 흐름들,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0달러 선까지도 지금 상승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암호화폐의 시황 같이 볼 건데요. 이 가격 흐름들 보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살짝 상승하면서 지금 이더리움도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SV가 15.23%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3.82%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오스가 3.93%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그래도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그래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상승을 좀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좋은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현재 이 가격 흐름들, 이더리움의 전망들 바라보면 이제 93%의 파라볼릭 그로우 이제 그 상승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굉장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패턴이죠. 근데 이제 웬만한 트렌드 라인을 다 깨고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만약 상승을 하게 된다면 251달러 선까지도 내다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는 그 알람 마스터즈의 분석이고, 만약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224달러 선 정도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면 200달러 선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마켓캡의 그 점유율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제가 이거 몇 번을 말씀드렸었죠. 지금 알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차트로 보더라도 명확하게 그 방향성이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상승세가 이어가는 모습들이 연결성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에 뭐 저항선이라고 작용할 수 있었던 뭐 35.78%의 점유율도 깨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밑쪽에서 34.4%가 이제 깨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이런 흐름들 아주 좋은 흐름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단에 조금 더 이제 저항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살펴보니까, 위쪽에 이제 그 트렌드 라인을 그어보니까 이 위쪽에 또 한번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36.27%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저항선이 살짝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도 살짝 여기도 이제 깨고 점유율을 올라간다면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알트코인의 상승 추세 아주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활력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하락 추세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횡보세를 보이다가 명확하게 하락 쪽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건 알트코인들하고의 그 점유율을 대비해서 보는 겁니다. 상대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하락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시장에 새로운 자금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서 커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하락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비트코인이 금 채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자산 관리 업체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미하일 소넨샤인 이 매니징 디렉터가 비트코인은 안전한 피난처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시장에 혼란이 왔을 때 금과 채권이 하던 역할을 비트코인도 하게 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향후 자산 클래스를 중심으로 파생상품 시장에 더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비트코인 이 펀드로 상당한 자금들을 계속 끌어오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걸 이제 안전한 피난처라고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또 투자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전화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매트릭스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과 2015년까지의 비트코인의 180일 변동성이 6.4%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서 2020년은 3.7%로 감소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지난 10년간 비트코인과 금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한 안전자산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수많은 기술적 이점과 개발 가속화를 토대로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이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그만큼 완만한 형태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세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이렇게 반복했었다가 이제는 그게 완만해지는 형태로 지금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자체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하나의 지금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계에 암호화폐 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이제 안전 자산이라고 부각시키는 걸 어,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은 당연히 홍보를 위한 용도로 또 사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안전자산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금과 같은 그런 인정을 받는 느낌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다른 자산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가 큰 부분,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은 가능성들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IC의 CEO가 벡트가 2020년의 핵심 과제는 소비자 채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의 모기업인 ICE가 2019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벡트를 기업의 핵심 사업으로 소개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제프리 스트레처 IC 최고 경영자는 4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1%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14년 연속 수익을 경신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CEO는 앞선 기술과 시장 전문성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확대해 왔다라고 하면서 여러 자산 유형과 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들을 제공해온 결과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프리 스트레처 IC의 CEO는 벡트의 최근 동향과 함께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제공 업체인 브릿지2 솔루션을 인수 계획을 거론을 했습니다. CEO는 IC가 지난 이제 비트코인 규제 승인 커스터디 솔루션과 선물 그리고 옵션 계약을 출시한 데 이어서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한 소비자 중심 디지털 결제 앱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스트레처는 약 1년 전 IC는 벡트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전체 사이클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생태계를 구축이 목표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최우선 순위는 소비자 채택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앱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다음 과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익, 매출보다 소비자 채택이 더 집중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위해서 이제 대형 소비자 브랜드와 매장들과 접촉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지금 벡트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계획, 사업 계획은 결국에는 이 소비자가 그 실제적인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쪽으로 이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 채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쓰는 쪽으로 이제 교환하고 실제 사용하는 쪽으로 늘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형 소비자 브랜드 매장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때 이제 스타벅스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지금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스타벅스와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그 이베이를 인수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계획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브릿지2라는 이 회사를 인수 계획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종합 사이트이자 마켓플레이스로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브릿지2는 매장과 금융기관을 위한 적립보상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이 적립금 규모가 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브릿지2는 적립 포인트와 신용카드를 연결해주는 파일럿 시스템과 이 로열티 페이도 작업 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2는 적립 포인트와 신용카드를 연결해주는 파일럿 시스템 로열티 페이도 지금 작업 중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이제 매장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서비스를 지금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다양한 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만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자 매장, 일반 매장들에서 그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들이 이제 전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IC라는 기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소비자 그 채택을 위해서 이 게임 아이템 등에도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확장을 전체적으로 이미 기획을 하고 있고, 현재 벡트를 통해서 선물과 옵션 거래를 일으키고 있죠. 아직까지 이제 선물은 그나마 조금 더 정상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 옵션은 최근에 이제 내놓으면서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걸 늘려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당연히 엄청난 마케팅과 그리고 자금력을 쏟아붓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SEC 위원, 이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최근에 그 토큰 세일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집행을 3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새로운 규정을 제안을 한 건데요. 지금 토큰 세일 프로젝트가 3년 동안 규제 집행 유예 기간을 가지고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을 정식 제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라는 건 이제 한글로 바꾸자면 안전한 항구를 나타내는데, 이 시카고에서 열린 한 블록체인 행사에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세이프 하버 규정이 도입되면 토큰 세일 기업이 3년 동안 규제 걱정 없이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 증권법 등록 규정 제약도 받지 않게 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SEC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기 전 3년 동안 합법적인 개발 업체들이 탈중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크립토맘이라고 불릴만 하죠. 실제적인 이 암호화폐 업체들, 개발 업체들을 생각해주는, 그리고 그들의 그 규제를 좀 억제해서 실제 사업을 막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직접적으로 틀을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사기를 그냥 놔두고 이렇게 보자는 건 아니고, 당연히 사기에 대한, 이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것들은 미리 선별해서 그런 업체들을 미리 걸러내고, 그런 규정들은 이미 있고요. 근데 이제 세이프 하버 규정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 합법적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개발 업체들을 독려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데 규제가 가로막는 것들을 좀 없애야 된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앞서가는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해나가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 형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풀어주거나 이제 오히려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는 양상들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으면서 실제 정말 좋은 암호화폐 서비스나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양상들이 저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